충격.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실제 9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우리도 집에 냉장고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해 준다고 믿고 있지요. 냉동실에 넣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원인은 어느 날 한 가족의 냉동실 속에서 천천히 자라난 곰팡이 독소가 모든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아무리 끓여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독소였어요.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실제 사실이에요. 뒤에 실제 사건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그 진실을 확인하실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냉장고 속 음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습관이니까요. 안녕하세요. 30년 진료를 해온 한의사 김호근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1년 이상 냉동실에 보관한 음식의 진실이에요. 명절날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식탁 위엔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날 그 식탁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12명 중 9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냉동실 속 음식이었죠. 냉동하면 안전하다. 얼려두면 오래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믿음이 가족의 생명을 앗아간 겁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중국의 한 마을에서 1년 넘게 냉동 보관한 국수를 먹고 9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 음식 속에는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 곰팡이 독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 냉동실에도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음식들 지금도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죽음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는 위험한 냉동 습관들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냉동실 속에 잠든 독이 깨어났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어요. 2020년 10월 5일 중국 헤이룽장성 GCC. 1년 만에 국경절 연휴를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까지 한 일가족 12명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평범한 명절 저녁이었죠. 그런데 그 식탁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옥수수면 요리를 준비하셨어요. 싼탕찌라고 부르는 전통 음식이에요. 발효된 옥수수 가루로 반죽해 만든 면 요리로 중국 동북 지방에서는 명절마다 즐겨 먹죠. 문제는 그 싼탕찌가 1년 전 명절에 만들어 냉동실에 넣어둔 음식이었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믿으셨어요. 냉동했으니까 괜찮겠지. 펄펄 끓이면 안전하겠지. 하지만 그 믿음이 결국 가족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9명이 맛있게 드셨어요. 나머지 3명은 입맛이 없다며 다른 음식만 먹었고요. 그날 저녁까지만 해도 모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면을 드셨던 분들이 하나둘 화장실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구토와 복통이었어요. 새벽 4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9명 모두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날 7분이 숨을 거두셨고 나머지 2분도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일주일 안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년 이상 냉동 보관의 치명적 진실. 음식을 먹지 않았던 3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이유를 몰랐어요. 경찰은 혹시 누군가 독을 넣은 게 아닌가 의심했죠. 하지만 조사 결과 그 음식에서는 농약도 살충제도 어떤 범죄 흔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밝혀진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플라신이라는 곰팡이 독소, 그것도 기준을 몇 배나 초과한 양이었습니다.
이 독소는 냉동실에서도 죽지 않아요. 냉동과 해동이 반복되면서 세균이 깨어났다 잠들기를 반복하고 그 사이 독소가 점점 쌓였던 겁니다. 1년이 지나자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은 독으로 가득한 음식이 돼버린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독소가 100도로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머니는 30분 넘게 끓였지만 그건 독을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독을 식탁으로 옮겨온 과정이었어요. 이 독이 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간을 공격합니다. 간세포가 빠르게 파괴되고 몸의 해독 기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구토, 설사, 황달, 급격한 간 부전으로 이어지며 결국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그 가족의 비극을 만든 건 누군가의 악의가 아니라 냉동은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냉동실 속에서는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독이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냉동실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냉동실에도 언제 넣었더라 싶은 음식들 지금도 잠들어 있지 않나요? 이제부터 저는 이 사건의 교훈을 통해 냉동이 왜 완전한 보관이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냉동 보관의 치명적 진실. 자, 이제 왜 그런 비극이 생겼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냉동실에 넣으면 썩지 않잖아. 차갑게 얼려두면 세균이 다 죽겠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냉동실에 넣어두면 그저 잠시 잠재워두는 것뿐이에요. 마치 겨울잠 자는 곰처럼 온도가 올라가면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세균은 죽지 않아요. 냉동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그 안의 온도가 살짝씩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보면 문을 6초만 열어도 내부 온도가 올라가서 다시 원래 온도로 돌아오려면 30분이 걸린다고 해요. 그 사이에 세균들은 잠깐씩 깨어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열었다 닫았다 하지요.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소가 천천히 쌓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1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면 음식의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이미 변질되고 독성 물질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냉동실이 시간을 멈추는 마법 상자가 아니에요. 그냥 부패를 천천히 늦춰줄 뿐이에요. 그래서 얼려두면 반영구적으로 보관된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그건 중국 이야기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냉동식품과 저장식품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균이 자라는 원리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똑같아요. 우리나라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냉동 보관 기간을 명확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생선 2개월에서 3개월, 익힌 생선 1개월, 햄,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 1개월에서 2개월, 고기 6개월 이하, 이 이상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 냉동실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는 음식이 여전히 들어있죠. 작년 김치, 재작년 반찬, 오래된 생선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냉동실 청소하다가 3년 된 김치가 나왔거든요. 아깝다, 얼려놨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이제는 너무 잘 알아요. 냉동실 관리의 핵심, 시간이 곧 안전입니다. 첫째, 냉동실은 세균을 죽이지 않습니다. 얼음처럼 꽁꽁 얼려도 세균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다만 차가워서 움직이지 못할 뿐이에요.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깨어나죠. 그래서 냉동실 안에서도 부패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진행됩니다. 둘째, 온도 변화가 잦으면 세균이 깨어납니다. 냉동실 문을 자주 여닫을 때마다 그 안의 온도는 잠깐씩 올라갔다 내려가요. 그 짧은 순간에 세균은 활동을 재개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소가 쌓이게 돼요. 셋째, 장기 보관은 결국 세균 덩어리로 변해가고 있어요. 1년, 2년씩 오래 보관된 음식 속에서는 세균과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가 누적됩니다.
이 독소는 냄새도 색깔도 맛도 변하지 않아서 눈으로는 절대 구분이 안 돼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조금의 관심과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1년 이상 된 음식은 아깝더라도 버리세요. 그 음식 하나로 가족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겠지.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건강보다 소중한 음식은 없습니다. 냉동할 땐 날짜를 반드시 적어두세요. 스티커나 매직으로 2025.10, 29 이렇게 정확히 써두세요. 10월만 적어두면 나중에 초인지 말인지 헷갈리니까요. 냉동실 문 안쪽에 보관표를 붙여두면 훨씬 편해요. 한눈에 언제 넣은 건지 확인할 수 있죠. 3개월마다 한 번은 냉동실을 정리하세요. 오래된 음식부터 꺼내서 쓰고 기한이 지난 건 과감히 버리세요. 냉동실 청소의 날을 달력에 표시해두면 잊지 않아요. 예를 들어 1월, 4월, 7월, 10월 첫째 주 토요일처럼요. 이걸 꾸준히 하면 냉동실이 훨씬 깨끗해지고 냄새도 줄고 전기세도 절약됩니다. 공기를 최대한 차단해서 보관하세요. 산패는 공기와 닿을 때 빨라져요. 가능하면 진공 포장, 없다면 비닐팩 안에 공기를 꾹꾹 눌러 빼세요. 빨대로 살짝 공기를 빨아내는 것도 좋아요. 음식물별로 구역을 정해두세요. 고기, 생선, 가공식품, 냉동과일 등 칸마다 자리를 정하면 문을 열 때 헤매지 않아 온도 상승도 줄일 수 있습니다. 냉동실 관리의 핵심은 시간이에요. 잠깐만 시간을 내서 냉동실 문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 음식이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 유효 시간을 지키면 음식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시간을 잊으면 음식이 도구로 변합니다. 냉동은 보관의 편의일 뿐 보존의 완전함은 절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해동 후 다시 얼리면 세균 폭탄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정말 많이 하는 실수를 하나 짚어볼게요. 바로 해동한 음식을 다시 얼리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 반찬 하려고 고기를 꺼냈는데 갑자기 약속이 생겼어요. 이거 다시 얼려야겠다. 그렇게 냉동실에 넣어둔 적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요, 이 행동이 세균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에요. 냉동된 고기를 꺼내서 실온에 두면 잠자던 세균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 30분 안에 세균 수가 2배, 1시간 안에 5배 이상 늘어납니다. 두세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수십만 배로 폭증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은 죽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얼어붙어요. 그 다음에 또 해동하면요. 이미 수십만 배 늘어난 세균이 다시 깨어나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냉동실 안에는 살아있는 세균 폭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겉보기엔 괜찮지만 한 입 먹는 순간 몸속으로 들어가 복통, 구토, 설사 같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죠. 첫째, 해동하기 전에 먹을 양만큼만 소분해서 냉동하세요. 예를 들어 고기 1kg을 사면 200g씩 나눠 담으세요. 한 번 먹을 분량만 꺼냈으면 재냉동할 일이 아예 없어요. 둘째, 이미 해동한 음식은 절대 다시 얼리지 마세요. 아깝다, 내일 먹어야지. 이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냥 냉장실에 넣고 2일 안에 꼭 조리해서 드세요. 냉동은 시간을 멈추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 세워두는 것뿐입니다. 해동한 음식을 다시 얼리면 그 안에서 세균이 깨어나고 그 과정이 반복될수록 음식은 살아있는 독소 공장이 됩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한 번 해동한 음식은 다시 얼리지 않는다. 이 한 가지만 지켜도 가족의 건강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실온 해동이 식중독을 부르는 이유. 이제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를 짚어볼게요. 바로 음식을 실온에서 해동하는 습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반찬으로 쓸 고기나 생선을 그냥 식탁 위에 올려두고 외출하신 적 있죠? 저녁 때쯤이면 잘 녹겠지. 예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어.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실온은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는 온도이기 때문이에요. 20도에서 25도 사이, 딱 우리 집 부엌 온도가 세균에게는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냉동실에서 꺼낸 고기나 생선을 실온에 두면 표면부터 서서히 녹기 시작하면서 육즙이 조금씩 흘러나와요. 그 육즙 속엔 단백질, 수분, 영양분이 가득하죠. 세균 입장에서는 그게 세균 천국이에요.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실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냉동 생선을 실온에 두고 대장균 수를 측정했더니 처음 꺼냈을 땐 거의 세균이 없었는데 1시간 후 5만 개, 2시간 후 32만 개, 3시간 후에는 무려 100만 개를 넘었어요. 100만 개라면 이미 부패가 시작된 수준이에요. 겉은 아직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썩기 시작한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요리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의 온도는 80도 이상 올라가지만 속까지 제대로 익지 않아요. 속은 여전히 세균이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 식중독, 구토, 복통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 사례도 있었어요. 2024년 5월 냉면 먹고 1명 사망, 30명 식중독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한 냉면집에서 계란을 겉만 살짝 익혀서 냉면에 넣었는데 그 계란에서 세균이 번식했던 거예요. 결국 손님 30명 넘게 식중독에 걸렸고 한 분은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냉장이나 찬물 대신 실온에서 해동한 결과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동해야 할까요? 첫째, 가장 안전한 방법은 냉장실에서 해동하세요. 전날 밤, 저녁 준비할 고기가 있다면 냉동실에서 꺼내 냉장실로 옮겨두세요. 하루 동안 천천히 녹지만 세균은 거의 번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냉장고 안 온도는 0도에서 5도 사이거든요. 이 온도는 세균이 천천히 움직이기에 번식하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급하게 해동해야 한다면 흐르는 찬물 해동을 하세요. 고기를 비닐팩에 밀봉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찬물에 담가서 20분 30분 정도 두면 충분해요. 물이 계속 흘러야 세균이 자라지 않아요. 고인물은 금세 따뜻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니 주의하세요. 셋째, 전자레인지 해동 기능도 괜찮아요. 조금 퍽퍽해질 수 있지만 실온 해동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단, 해동 후에는 바로 조리해야 합니다. 그 상태로 오래 두면 다시 세균이 번식해요. 세균은 보이지 않지만 온도에는 정직합니다. 실온 해동은 세균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구간이에요. 짧게 두어도 그 사이에 이미 세균은 깨어나고 미친 듯이 번식해요.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실온 해동, 절대 금지. 냉장 해동 또는 찬물 해동.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여름철 식중독의 80%는 예방할 수 있어요. 냉동실 온도 관리 실패, 독소 생성. 여러분, 집 냉동실 온도가 몇 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몰라도 시원하니까 괜찮겠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냉동실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그 안의 음식은 서서히 독소 공장으로 변합니다. 냉동실은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문을 한번 열면 찬 공기가 빠져나가고 따뜻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냉동실 문을 단 6초만 열어도 내부 온도가 3에서 4도 올라가고 다시 원래 온도로 돌아오려면 30분 이상 걸린다고 해요. 이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면 냉동실 안 온도는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 사이에 세균은 잠시 깨어나 조금씩 독소를 만들어내죠. 이게 하루, 한 달, 그리고 1년 반복되면 보이지 않는 세균이 점점 쌓여갑니다. 세균은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완전히 멈추려면 영하 70도 이하가 되어야 해요. 하지만 가정용 냉동실은 대부분 영하 18도 전후죠. 이 온도에서는 세균이 완전히 죽지 않고 그냥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냉동실이 너무 꽉 차 있거나 뜨거운 음식을 바로 넣거나 문을 자주 열고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영하 15도, 영하 1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순간 세균은 다시 깨어나서 천천히 활동을 시작하죠.
바로 그때 만들어지는 게 곰팡이 독소, 그리고 봉크렉산 같은 세균 독소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2024년 여름 서울의 한 가정에서 냉동실 온도계를 설치했더니 온도가 영하 12도까지 올라가 있었다고 해요. 냉동실이 너무 꽉 차 있었고 문을 하루에 10번 넘게 열었다고 합니다. 결국 오래된 냉동만두를 먹고 가족 전원이 배탈이 났어요. 다행히 심하진 않았지만 이틀 동안 고생하셨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동실 온도 이렇게 관리하세요. 첫째, 냉동실 온도는 반드시 영하 18도 이하로 온도계를 하나 달아두세요. 요즘은 2,000원대에도 구입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확인해도 충분해요. 둘째, 냉동실은 70%만 채우세요. 너무 꽉 차면 찬 공기가 순환하지 못합니다. 안쪽은 차갑지만 문 쪽은 따뜻해지죠. 셋째, 뜨거운 음식은 완전히 식힌 후 넣으세요. 뜨거운 상태로 넣으면 냉동실 전체 온도가 확 올라가서 다른 음식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넷째, 문을 자주 열지 마세요. 필요한 걸 한 번에 꺼낼 수 있도록 냉동실 안을 구역별로 정리하세요. 왼쪽 위엔 고기, 오른쪽엔 생선, 아래쪽엔 냉동과일. 이렇게만 해도 문 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냉동실이 차갑다고 해서 그 안이 항상 안전한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온도의 작은 변화가 세균을 깨우고 독소를 만들게 합니다. 냉동실은 단순한 보관 공간이 아니라 온도를 관리해야 하는 공간이에요. 우리 집 냉장고도 작은 실험실처럼 다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냉동실 문을 열고 온도계를 하나 달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냉동실이 건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냉동실에서도 썩는다. 여러분, 냉동실 안에서도 음식이 천천히 썩어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걸 산패라고 합니다. 기름이 공기와 만나서 서서히 변질되는 현상이에요. 오래된 식용유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 특유의 불쾌한 쩐내 같은 냄새, 바로 산패된 기름 냄새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냉동실이면 썩을 리 없잖아.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냉동실이라고 해도 이 산패 반응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아요. 영하 18도에서도 아주 천천히 계속 진행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기나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 특히 불포화 지방산은 공기 중 산소와 아주 쉽게 반응하거든요. 온도가 낮아지면 느려지긴 해도 멈추지는 않습니다. 마치 겨울에도 나무가 천천히 자라는 것처럼요. 특히 등푸른 생선, 견과류, 삼겹살처럼 지방이 많은 음식일수록 이 산패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변질된 기름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산패가 진행되면 과산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빠르게 하고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높여요. 둘째, 지방이 포화지방산으로 바뀌면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늘어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비타민 A,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파괴되어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장 보관 기간을 볼까요? 익히지 않은 생선 2개월에서 3개월,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등 1개월, 순수 살코기 6개월, 지방 많은 부위, 삼겹살, 갈비 3개월, 가공육 햄, 베이컨, 소시지 1개월에서 2개월, 닭가슴살 6개월에서 9개월, 하지만 껍질 있는 날개 부위는 3개월 안에 드셔야 안전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맛도 영양도 안전성도 모두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냉동할 때 공기를 최대한 빼세요. 산패는 산소와의 반응이에요. 진공 포장이 가장 좋고 없다면 비닐팩 속 공기를 꾹꾹 눌러 빼세요. 빨대로 공기를 살짝 빨아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둘째, 날짜를 꼭 적으세요. 비닐이나 마스킹 테이프에 2025.20
28 이렇게 정확하게 써두세요. 10월만 써두면 나중에 초인지 말인지 헷갈립니다. 셋째, 보관 기한이 지났다면 아깝더라도 버리세요. 겉보기엔 멀쩡해도 기름이 이미 변질됐을 수 있어요. 비린내나 쩐내가 나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넷째, 냉동하기 전엔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세요. 물기가 있으면 산패가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키친타월로 한번 닦아내고 얼리세요. 냉동은 시간을 멈추는 게 아니라 부패를 천천히 진행시키는 과정입니다. 냉동실이 차가워서 우리를 안심시킬 순 있지만 그 속에서는 여전히 공기와 시간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냉동실 속 고기, 생선, 베이컨 언제 넣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냉동실 청소 안 하면 생기는 일. 여러분, 혹시 냉동실 바닥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붉은 핏물이 얼어붙어 있거나 하얀 얼음 덩어리가 군데군데 박혀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세균이 집이에요. 핏물 속에는 단백질과 영양분이 가득합니다. 세균 입장에서는 최고의 먹이죠. 그래서 냉동실 안, 특히 고기 핏물이 스며든 얼음 속에서는 세균이 서서히 증식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생기는 게 바로 교차 오염이에요. 한 음식의 세균이 다른 음식으로 옮겨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냉동실 바닥에 고기 핏물이 얼어붙어 있다고 해요. 그 안에는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 독균이 살고 있죠. 그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포장 밑면에 세균이 묻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꺼낼 때 손에 닿고 그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세균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경기도의 한 가정에서 냉동실을 1년 넘게 청소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 전원이 복통과 구토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조사 결과 냉동실 바닥에 고기 핏물에 있던 세균이 냉동 과일로 옮겨갔고 그 과일로 만든 스무디를 마시면서 식중독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냉동실을 청소하세요. 차가우니까 세균이 없겠지. 이 생각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청소할 때는 음식을 전부 꺼내서 스티로폼 박스나 아이스박스에 잠시 보관하세요. 그리고 냉장고 전원을 끄고 30분 정도 기다려서 얼음을 녹이세요. 셋째, 녹은 물을 마른 행주로 닦아낸 뒤 베이킹소다를 푼 물로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비율은 베이킹소다 한 큰술 물 1리터 세균도 죽이고 냄새도 없애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닦고 완전히 말린 다음 음식을 다시 넣으세요. 이때 오래된 건 과감히 버리세요. 냉동실은 차갑지만 세균이 없는 곳은 아닙니다. 영도에서도 살아남는 세균이 있고 얼음 속에서도 숨쉬는 균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균이 쌓이면 가족의 냉동실은 보이지 않는 독소 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잠깐만 시간 내서 냉동실 문을 열어보세요. 얼음 밑에 얼룩이 보인다면 지금이 바로 청소할 때입니다. 그 10분의 수고가 가족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 여러분, 냉동실은 음식을 지켜주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절대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동실 속에서도 언제 넣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음식들이 조용히 변하고 있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보관 금지, 해동 후 재냉동 금지, 실온 해동 금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가족의 건강은 훨씬 더 안전해질 거예요. 냉동실 안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세균과 독소는 아주 천천히 자라나고 있죠. 오늘 영상을 계기로 그 흐름을 멈춰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집 냉동실도 한번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마음을 그냥 두지 마세요. 오늘 안에 냉동실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행동 하나로 가족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혹은 가족 단체방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진료를 해온 한의사 김호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실에 넣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